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과 비교를 한다면 정말 많이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터무니없는 호가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내가 살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 돼버린 주택들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호가들이 좀 빠지면서 실거래 가격이 좀 낮게 거래가 되는, 급매물이 소진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정부의 규제, 대출의 규제, 금리 인상,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들도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제 주변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버시는 분인데 그분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주택을 자기가 언제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살 필요가 없다. 자기는 가격이 더욱더 많이 떨어졌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격이 반토막 뭐 그 이하로 더 떨어졌을 때 그 타이밍을 잡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과 만났을 때 저는 항상 얘기를 했죠. 내 집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늘 얘기를 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버는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된다면 내가 100억이 있거나 1000억이 있거나 1조가 있어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여기서 전세를 5억에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전세 10억 원 올려줄 테니까 저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봤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들어와서 산다거나 자식들이 살게 된다거나 했을 때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분보다 집주인이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자산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던 주거 안정의 기반을 계속 이전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한테 힘든 생활을 하게끔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시점이 지났는데 내 집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렇게 내 집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돌아보니까 예전에 살 수 있었던 주택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가격을 봤더니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고민하고 주저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분이 집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내 주택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삶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주택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분은 아예 생각의 마인드 자체가 틀려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거 안정의 생활을 하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체득하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 그리고 자산을 왜 사서 모아야 되는지, 그게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뭐 금이 됐던 다른 게 됐던 상관은 없습니다. 자산을 내가 왜 돈을 벌어 가지고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양극화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이런 시점에서, 양극화가 이제 대두화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자산의 우위를 가지고 자산의 상승을 가지고 내가 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역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자산, 그리고 부동산의 생각, 그리고 부동산의 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오른 주택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내 집 마련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양극화 시대가 오면서 점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택이 정말 필요한 것을 느끼고 방법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목표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설정해 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대출의 규제가 강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는 주택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집 마련 한 채 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3배, 4배씩 많이 오른 지역들, 그리고 핵심 지역들, 이런 주택을 내가 무리해서 예전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간신히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주택을 사는 행위, 내 집 마련을 하는 행위, 그리고 레버리지를 내가 무리를 해서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보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많은 부동산의 불신 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이러한 팽배한 시각들, 주택이 오를지 내릴지 지금 많은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의 대립들 중에는 정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이 지금 굉장히 큰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립을 하고 힘든 시점일 때 많은 사람들은 관망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선택들을 지금 늘 계속 하나 두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한 부동산의 원칙들, 기준들에 맞는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채택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수학을 푸는 공식,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고 이러한 공식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 해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해답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정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 그리고 하락에 대한 기사들이 많죠. 조금만 부동산에 대한 하락의 기류에 접어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사거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끌거나 이슈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여론몰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승과 하락에 대립되는 이 시각 속에서, 팽배한 이 시선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행여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로 전환해가지고 내가 무언가 행동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출 규제의 완화, 그리고 미계약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이 저한테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면서 감사하다, 내가 많이 두렵고 힘들었지만은 내가 용기 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메일들을 많이 주시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도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을 많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많이 관망하는 이러한 시점들, 이러한 시점들에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을 더 초이스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무언가를 행동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두려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가서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십시오 라는 의미의 영상을 남겨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과 이렇게 불안한 시점 속에서 내가 리스크가 없는 내 집 마련의 방법들, 사전 청약이 되겠죠.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민간 사전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 공급이 진행이 되고, 제가 파주 운정신도시하고 그리고 양주 회천지구에 물량들, 민간 사전 청약 물량들을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테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흘려 지나야 보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영상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어요. 많은 분들, 어쩌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대선 이후를 관망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행여라도 지나가시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돼서 본청약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입주를 하는 시점이 미뤄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을 하는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운정 3지구라든가 또는 양주 회천지구, 특히나 양주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본청약이 올해 6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빠르게 본청약을 통해 가지고 이미 택지가 조성된 곳,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개선되는 곳, 그리고 GTX A 노선인 파주 운정 신도시, 그리고 GTX C 노선인 양주 회천지구,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그런 인프라의 확충들, 그리고 개발 계획들로 인해 가지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영원의 계약금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집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이거든요. 이런 형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청약 물량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상승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만약 오를 것이다 라고 봤던 작년, 재작년의 시장이었다면 이런 민간 사전 청약의 물량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사전 청약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입지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가격 자체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선택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딜레이 시키면 어떨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호가도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자들이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고 양도세 완화를 하고 주택 가격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분양을 받거나 이런 사전 청약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내 집 마련을 미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전 청약의 기회들,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앞에 왔을 때 오는 기회들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기다리거나 지금에 오는 기회들을 흘려보내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만약에 못 잡게 된다면 내가 잡을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라고 하는 청약 물량이 있는데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더 좋은 물량의 B라고 하는 청약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에 오는 이 기회인 A라고 하는 청약 물량을 그냥 흘려보내고 뒤에 오는 B라고 하는 입지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저렴한 분양 물량을 당첨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B라고 하는 물량들을 관심을 갖고 이제 청약을 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나오면서 이 B라고 하는 물량에 당첨이 안 됐을 때는 지나간 A라고 하는 물량, 내가 당첨될 수 있었던 이 물량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좋은 물량들, 더 입지가 좋은 사전 청약의 물량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지금 있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는 이유는 지금 폭락에 대한 그런 영상 메시지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뉴스만 보더라도 거의 폭락이나 하락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메시지들이 많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사려고 했을 때도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많은 악플들이 있거나 이 리뷰 같은 것들이 나쁜 내용들이 많으면은 내가 이 물건이 정작 지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사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내 집에 아파트 청약이 나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좋은 물건들이 있지만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주택이나 부동산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찰장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10대 1, 50대 1, 100대 1, 200대 1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단 한 명이 그 물건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낙찰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높은 금액으로 그 물건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그렇게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관망세 그리고 청약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매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많다면 리스크가 있지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거나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약의 제안들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지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곳들 그리고 다소 조금 비싸다고 하는 주택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입지가 좋은데 분양 가격이 높았던 물량들 그런 물량들을 제가 미계약이 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어요. 지금이 이런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입지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서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영상들을 제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의 악플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선택하신 분들이 지금 승자라는 거죠. 남들이 비싸다고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고 생각해가지고 외면하고 청약을 안 하고 했을 때 있었던 분들이 그 물량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지나서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선택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은 위너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20년 동안 부동산의 경험을 한 사이클링을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시간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매도 타이밍을 내가 원했을 때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타이밍을 잡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매수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매수 시점의 타이밍만을 잡으려고 하고 매도의 타이밍은 내가 돈이 없거나 또는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까 봐 이 부동산을 팔게 됐을 때 손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 속에서 이런 사전 청약의 물량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계약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의 리스크를 얘기하고 그리고 안 좋은 단점들만을 얘기할 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있을 사전청약, 파주 운정 신도시 그리고 양주 회천 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물량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답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좀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바로바로 듣고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상들을 볼 때도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실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상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중간중간에 멈추고 책을 보면서 생각하거나 적으면서 내 생각이나 재테크 마인드를 정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정답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영상들을 보시면 항상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을 보시고 나서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물량들이 공급이 될 거예요. 지금 사전청약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야 후보들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런 물량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의 시간이 빨라질 것이고 자산을 형성하면서 자산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제 사전청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냥 흘려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전청약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섞어서 해봤습니다. 아마 제 찐팬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을 거고, 그리고 사전청약에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의 규제들은 완화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무주택자분들 또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 그러니까 서민적 약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 앞으로 내놓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완화되는 시점들,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